공룡꽃 그늘 김하인. 네 번째 시간. 실크나비. 기차에서 내리자 설국이었다. 동대구역에서 승차했을 때는 분명 거무칙칙한 세상이었는데 논산 역사의 지붕과 플랫폼, 그리고 역 광장에서부터 펼쳐진 논산이라는 작은 소도시는 30cm가 넘는 눈으로 덮인 세상이었다. 눈발은 쇠잔한가 싶더니 딸깍 그쳐 있었다. 기차를 타면서부터 흩날리기 시작한 눈송이가 그들을 흰눈의 나라로 데려다 놓은 것이다. 인형과 기석은 눈의 제국에 초대된 사람들처럼 낭만적인 표정을 지으며 손을 잡고서 거리를 걸었다. 읍단위 크기밖에 안 되는 논산거리는 내일 입영하는 젊은이들로 넘쳤다. 읍내 가게는 모두 불을 환하게 밝혔다. 마치 5일장이나 대목시장이 선 것처럼 술집과 가게와 한식집, 중국집, 여관과 여인숙, 그리고 이발관과 일용자파를 파는 상점이며 약국까지도 문이 활짝 열렸다. 밤 11시가 넘은 이 시각에도 말이다. 하천변, 10여 개나 늘어선 포장마차 곳곳에선 소주잔을 든 젊은이들이 가수 채베코가 부른 이병전야를 목청껏 소리 높여 불렀다. 자, 우리들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하는 합창이 비장감을 머금고 회색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이들을 따라온 모자 일행도 보였고 우리는 끝까지 한 가족이야 하는 것을 시위하듯이 머리 깎고 빵모자를 둘러쓴 젊은 친구 한 사람이 5명의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기도 했다. 혼자 거리를 쏘다니는 입대자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모습은 서로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연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마치 화이트데이로만 이루어진 눈의 영토로 여행 온 듯도 보였고 벌써부터 군대 들어가기 싫어 널 두고 어떻게 들어가냐 하며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채 흑흑거리며 여자 품에 안겨 울부짖는 젊은 친구도 보였다. 하지만 그런 거리에서 혼자인 젊은이들은 뚝뚝 떨어진 섬처럼 쓸쓸해 보였다. 어때? 나 아니었으면 기석씨도 영락없이 불황자처럼 보였을걸? 그래, 와보니 둘이라는 게 고맙다는 걸 알겠다. 이제 뭐부터 할 거야? 밥? 술? 술은 안 마신다. 이런 날 술 마시면 널 못살게 굴 테니까. 못살게 굴도록 내가 내버려 두나? 괜찮아. 마시고 싶으면 마셔. 어차피 난 오늘 밤 잠 안 잘 작정이었으니까. 언전더구? 그럼 뭘 할 건데? 늑대 한 마리 지키는 거지 뭐. 두 사람은 키들거리며 논산읍내 중심로를 걸었다. 중심로란 게 고작해야 100여 미터였다. 거리의 끝 지점에서 빨강과 파랑 그리고 흰색의 줄이 끊임없이 회전력에 의해 승천하고 있는 듯한 원통을 발견하자 기석은 발을 멈추고 인형을 돌아보았다. 이발관이었다. 머리부터 깎아야겠다. 머리? 이크. 인형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살풋 찌푸렸다. 저 탐스럽고 보기 좋은 윤기 나는 머리칼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 눈물이 흐를지도 모른다는 생각. 왜? 훈련소에선 머리 안 깎아주나? 깎아주기야 하지. 하지만 요즘 신병들 중에선 그렇게 어리석은 친구들 별로 없을걸? 왜냐하면 머리 깎는 이발병들이 전부 다 고참일 거잖아. 고참들이 훈련병이 머리를 깎으러 들어오면 일단 험악하게 인상부터 써댄다 하더라고. 야, 마, 술 먹느라 못 깎은 거야? 아니면 애인하고 시시덕거리느라 못 깎은 거야? 하면서 말이야. 일단 이발 의자에 앉으면 퍽 하고 뒤통수부터 후려 갈긴다고 하더라고. 그리곤 담배를 입에 꺼나물고 갈아놓지도 않은 바리깡으로 그것도 오른손으로 아닌
왼손으로 민다독은 무자비하게. 그러면 고문이 그런 고문이 없다는 거야. 이건 숫째 머리카락을 깎는 게 아니고 뜯어내는 정도니까. 훈련소 이발관에서 나는 그 처절한 비명소리는 듣기에도 끔찍하다지 아마. 눈물 쏙 빠지게 한 뒤 거울을 보면 그대로 기절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 억나? 그건 또 왜? 머리통 여기저기가 웅펑덩펑한 게 그야말로 곳곳이 지 뜯어먹은 듯 잘라놓았기 때문이래. 어떻게 정리 좀 안 될까요? 하면 이발병고참이 면도날을 가죽 뒤에 쓱쓱 갈면서 어디 배꾸로 밀어주랴? 하고 누나를 부라린대. 기석 씨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가봐야만 하나? 내가 군대 간다고 할 때 복학생 선배들의 일성이 똑같았어. 아무리 바빠도 머리는 깎고 들어가라. 이거였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 내일 훈련소 입소해서 머리 깎을까? 그녀를 향해 씩 미소를 지은 기석은 이발소문을 밀었다. 그 뒤를 그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발소 안은 외부에서 보기보다 훨씬 작았다. 낡은 이발 의자가 석대 놓였고 한 젊은이가 짧게 머리를 밀고 일어나 머리 감는 세면대로 막 걸어가고 있었다. 그를 따라가며 한 여자가 눈이 밝게진 채 훌쩍거리고 있었다. 자기야, 어떻게 해? 자기는 바람에 휘날리는 갈기머리가 매력 포인트였는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까지 그녀는 훌쩍거리고 있었다. 떼낀 가운식 흰 상의를 입은 이발사가 한 손엔 이발기계를 들고 나머지 손으로 의자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탁탁 털어내며 기석을 돌아보았다. 앉으슈. 무표정한 얼굴로 기석이 이발의자에 앉았고 인형은 그의 뒤쪽 창문 및 벽 쪽에 붙여놓은 긴 나무 의자에 앉았다. 40대 뚱뚱한 이발사가 기석의 상체에 흰 보자기를 덮어 씌우고 목을 가볍게 졸라 고정시키는 동안 인형은 공간 여기저기를 쓸어보았다. 어머나, 어쩐지 공간이 참 따뜻하다 했더니만. 조그만 톱밥 난로가 한켠에서 타고 있었다. 아직도 톱밥 난로가 남아있었구나. 난로는 마치 인류 요리사들이 쓰는 높고도 커다란 모자를 쓰고 그 안에 톱밥을 가득 담고 빨갛게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위에는 모가나 말린 귤껍질을 넣은 듯한 물주전자가 토돌토돌 소리를 내며 물이 끓고 있었다. 공기 속에 달콤하고 은은한 냄새가 뱄다. 그 사이 이발사는 이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듯이 기석에게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묻지도 않고 그냥 이발기계로 기석의 머리 중앙에 터널을 내듯이 빠르게 깎아나가기 시작했다. 군대란 이런 거야. 그냥 하나처럼 통일되는 거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군복과 걸음걸이, 표정까지 통일시키는 거. 그게 군대야. 하듯이. 기석은 낡은 커다란 거울을 보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앞의 유리를 통해 그의 얼굴을 보는 그녀 표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머리칼이었던가. 그의 표정과 함께 그의 웃음소리와 함께 바람에 날리던 그의 머리칼. 그가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을 이마에서부터 뒤로 쓱 쓸어 올릴 때 그의 흰 손과 함께 눈부시게 빛나 보이던 긴 머리카락이 그 눈부신 그의 머리칼이 참으로 볼품없게 더러운 시멘트 바닥 아래 뭉텅이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몸의 일부였다가 잘라져 죽어버린 빛을 잃은 그의 머리칼. 입술을 깨물고 잠시 그의 맨머리가 드러나는 것에서 고개를 돌렸던 인형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서 빛과 온기를 잃은 그의 머리칼을 한 움큼 집어서 재빨리 손수건에 싸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한때 그와 함께 생명의 일부였던 머리카락.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마치 돼지를 잡아 칼로 밀어낸 털처럼 그렇게 더러운 빗자루와 쓰레받기에 당겨져 전부 다 쓰레기통에 처박힌다면 인형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았다. 먼저 깎은 남자가 맨머리를 수건으로 닦는 동안 더욱 비통하게 울던 여자는 그와 함께 이발소문을 밀고 사라졌다. 여자의 마음은 다 똑같으리라. 인형도 울고 싶었다. 3년 동안의 이별의 이식을 치르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하지만 울면 헤어진다는 그 말을 어금니에 꽉 물어 움켜잡듯이 인형은 버텼다. 야, 목탁도 드려도 되겠다. 기석 씨 얼굴보다도 맨머리 모양이 훨씬 더 잘생겼네. 그러냐? 서운하지 않아? 서운은 무슨, 머리카락은 나뭇잎 같은 것뿐인걸. 나뭇잎? 어머, 기석 씨 엄청 시적이다. 그렇게 밝은 표정을 얼굴 안에 담아내려 했으며 인형은 들고 있던 수건을 머리와 얼굴을 씻은 그에게 건네주었다. 정말이지 시원하다. 머리 감는데 1분은커녕 30초도 안 걸려서 마음에 든다. 설마 군 제대하고서도 이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생각 중이다. 고시패스하는 날까지 머리를 이렇게 싹 밀어볼까 말이야. 봐, 상큼하잖아. 신선하고. 하지만 이 몸만 나서도 생각이 달라질걸? 머리카락이 없으면 얼마나 춥다고. 머리가 추우면 뇌가 얼어붙어서 생각도 제대로 못한다. 그 말 사실이냐? 기석이 이발료를 치르는 동안 인형은 싱긋 웃으며 가방에서 흰 빵모자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야, 이쁜데?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오다니. 감격이야. 기석은 맨머리에 빵모자를 눌러쓴 뒤 벽거울의 아이 표정으로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아저씨 괜찮죠? 정말 우리 애인 너무 이쁘죠? 하고 이발사에게 묻기까지 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이는 그는 이 친구야, 여자는 인생에서 믿는 게 아니라네. 하듯이 신문을 쫙 펼쳐들며 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발소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짰어. 네가 직접? 응, 3주 걸렸다. 이모한테 뜨개질까지 배워서. 이야, 그래서 한결 더 따뜻하구나. 입소하면 군무나 철모 대신 이 빵모자 쓰면 안 되겠냐고 훈련 조교나 중대장님한테 건의해봐야겠다. 정말 그러진 마. 기석 씨가 기합받거나 워커발의 정강이가 까였다는 소린 나중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늦은 끼니를 가볍게 때울 겸 두 사람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다. 뜨끈뜨끈한 우동과 홍합 그리고 고갈비라 불리는 구운 고등어까지. 기석과 인형은 소주 한 병도 같이 마셨다. 인형은 2잔, 기석은 넉 잔. 포장마차 한켠에서는 눈두덩이가 부은 술 마신 연인들이 한켠에서 얼싸안고 석고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은 포옹을 천천히 풀고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자세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지혜야, 너 절대로 오빠 배신 때리면 안 된다. 미쳤어? 내가 오빠를 배신하게. 우리 집안 조선시대부터 알아주는 연려 집안이었대. 엄마, 그런 가문의 후예가 전번에 꼬리를 쳤냐? 내가 군대 가기도 전에. 엄마야? 사람 잡겠네. 누가 꼬리를 쳐? 네가 지난번에 병식이 그 새끼한테 그랬잖아. 병식이 오빠도 이병헌이 좋아해요? 그럼 언제같이 한번 영화 보러 가야겠네.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거야 그 인간이 워낙 나를 갈궈서 그렇지. 한번 제스처를 취해준 것뿐이라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좋아. 그렇다면 지혜야. 너 지금 이 오빠한테 맹세할 수 있겠냐? 뭘? 뭐긴 임마. 딴 놈한테 한눈 절대로 안 팔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하지. 그야
당연하지, 하지. 할게. 오빠 잘 들어. 나 오지에는 정인구 오빠 외에는 절대로 다른 남자 만나지 않는다. 됐어? 뭐, 눈길도 안 돼. 물론이야. 그리고, 웃어도 안 돼. 왜냐하면 네 웃음이 남자에게 너무나 섹시해서. 그래, 남자 새끼들이 오해하기 십상이거든. 역시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인구 오빠뿐이야. 오빠, 나 어떡해? 지혜야. 두 사람은 다시 얼싸안았다. 지혜야, 정말 사랑한다. 나도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오빠도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돼? 야, 임마, 군대 여자가 어딨냐? 팔려고 해도 뭐 팔 게 있어야지. 왜 없어? 지난번에 TV 보니까 여자 하사관들 몸매 죽이더라. 오빤 몸매 뻑가잖아. 야, 오지혜, 난 너뿐이야. 군복걸 찐 것들이 어디 여자냐? 보통 군부대에 여하사관이 있을 리만 뭐하고. 몸매 섹시한 걸로 치자면 당연히 지혜 너지. 아휴, 오빠, 막상 군대 입대하려니까 바로 말만 하네. 진작에 말해줬다면 내가 오빠도 기여해줬을 텐데. 그래. 지혜야, 너 나 없다고 몸매 망치면 안 된다. 너 피자 너무 많이 먹지 마. 나 지난번에 너 햄버거 그 자리에서 그냥 2개 먹는 거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 알았어. 오빠, 군대 다녀올 동안 이 몸매 그대로 유지할게. 내 몸무게 지금 42.5kg거든. 오빠 제대하는 날 체중기에 내가 단박에 뛰어올라가 바늘이 42.5kg 딱 가리키도록 할게. 좋았어. 지혜야, 그런 면에서 아예 오늘 밤 우리 백년가약을 치르자. 어머, 미쳤어. 왜 안 된다는 거야? 나 정말 너 갖고 싶어. 이러니까 내가 오빠 안 따라오려고 그랬지. 이렇게 뗐을까 봐.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지혜, 너 나 안 사랑해? 사랑해. 고 봐, 너 나 사랑하잖아. 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너 내가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놀림당하는 게 좋냐? 어머, 왜 오빠가 놀림을 받아?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널 갖지 못했다면 난 병신 취급받아. 사랑하는 여자는 무조건 도장을 찍고 깃발 꽂아야 돼. 그게 군인 정신이야. 아휴, 나 참. 무슨 그런 고참들이 다 있어. 치사하게. 지혜야, 네가 사나이 세계를 어떻게 알겠니? 이 사나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고. 남자가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에서 텅텅텅 울릴 정도였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술에 취한 그들은 누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심각해져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니? 글쎄. 그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니? 글쎄. 기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인형은 젓가락으로 무채를 집으며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병전야의 불꽃은 곳곳에서 그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각은 자정을 지나 새벽 1시 무렵이었다. 1월 12일이 지나 1월 13일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의 날은 더욱 매서워졌다. 입소자의 절반은 미리 잡아놓은 숙소로 들어갔는지 읍내거리는 상대적으로 한산해졌다. 춥다. 그래, 우리도 어딘가 들어가야겠다. 두 사람은 하룻밤 머물 숙소를 찾았다. 그러나 골목마다 널려있는 여관을 찾아 들어가면 입구에 달린 방에서 부스스한 머리칼과 표정으로 잠을 깬 사람들이 개구멍 창구로 내놓은 대답은 한결같았다. 다 찼어요. 빈 방 없는데요. 미리 방을 잡아 놓으셨어야죠. 였다. 10여 군데를 다녔어도 이거 나 원참.
머쓱한 표정으로 손을 쓱쓱 비비고 나오는 기석과 여관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인영의 눈이 마주쳤다. 또 없대? 응. 그럼 큰일 났다. 큰일은 무슨, 밤새도록 눈 밟고 걷는 거지 뭐. 바람에 못 견딜라 치면 역사 대합실 안에 들어가 잠깐 눈 붙이거나 포장마차 안에 다시 들어가든지. 아, 참, 그건 좀 그렇다. 인영이 네가 무척 피곤할 텐데. 난 괜찮아. 기석 씨 때문이지. 내일부터 훈련 받으려면 오늘 밤 뜨뜻하게 푹 자야 할 텐데. 그럼 더 찾아볼까? 설마 우리 둘 들어갈 방 하나 어디 없겠냐? 그래. 두 사람은 논산 중앙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길을 걸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20여 분을 걸었다. 그곳은 어디를 봐도 시골 풍경이었다. 나지막한 둥근 불 꺼진 처마들이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집들. 뚝길을 따라 키 큰 앙상한 나무들이 매서운 바람에 떠는 소리를 냈고 좌우로 펼쳐진 드넓은 평야는 시베리아가 연상될 만큼 눈부신 설원이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면 총가밖에 나오지 않겠어. 이거 참. 논산을 서울이나 대구처럼 생각한 게 정말 잘못이군. 춥니? 아니. 거짓말. 네 볼이 빨갛다 못해 파랗다. 기석씨 코도 빨개. 루돌프 사슴처럼. 자부적 자부적 뽀가닥 뽀가닥. 발목 이상까지 덮이는 눈을 밟는 소리가 아무도 없는 뚝길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기석은 그녀가 애처로웠다. 생각이 짧았다. 따스한 방 하나를 미리 잡아두지 못하다니. 그는 두 손을 뻗어 그녀의 언 볼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까맣게 초롱거리는 두 눈을 반짝였다. 잠시 망설이던 기석의 얼굴이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뽀얀 입김, 숨소리. 그의 어깨가 그녀를 향해 구부러지면서 그의 따뜻한 입술이 그녀의 차갑고 명징한 입술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위에서 사라진 붉은빛 체온의 불씨를 하나하나 일으키는 듯한 긴 입맞춤이 이어졌다. 윙, 윙, 윙. 가까운 전신주, 허공에 높이 걸린 전신줄이 우는 걸까? 아니면 설원이를 미끄럼질치듯 날아온 바람이 귓바퀴를 건드리는 질주하는 소리일까? 아! 하는 투명한 소리를 내며 그녀는 입술을 벌린 채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의 목을 두 손으로 그녀는 힘차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등과 허리를 동시에 껴안으며 기석은 깊게 깊게 입 맞추었다. 얼음처럼 투명한 그녀의 치아와 그 뒤에 숨은 봄의 촉감과도 같은 따스하고도 부드러운 혀가 반갑고도 뜨겁게 기석의 맑은 혀를 맞았다. 바람, 바람, 바람소리. 저 무섭고 광폭한 바람소리.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 칼바람 속에서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우는 것 같아. 아니, 이 설원 어딘가에 토끼 두 마리가 앙증스럽게 뛰어다니고만 있을 것 같아. 너무나 깊고도 뜨거운 키스 중에 하나의 숨을 마신 듯 인형은 슬쩍 눈을 떴다. 그의 상큼한 콧날과 뺨, 그리고 짙은 눈썹과 안경 사이 저편으로 눈부신 설원이 보였다. 그리고 저만치 나지막한 슬레이트집 창문에 켜진 불빛이 그립게 보였다. 사는 게, 사랑한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 무서웠다. 이 한 번의 깊은 키스로 죽는다 해도, 저 각막한 설원의 눈이 녹을 때까지만 산다 해도, 삶은 저 겸손한 지붕이 키우는 포리한 주황색 불빛처럼 입안만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헤쳐 나올 것 같지 않은 길고도 깊은 키스가 끝난 뒤 한동안 인형은 자신의 두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그에게로부터 등 돌아 서 있었다. 그러다가 상기된 얼굴로 돌아선 그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그려진 주먹을 기석에게 불쑥 내밀었다. 맞춰봐. 글쎄.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인형은 손등을 아래로 한 채 손바닥을 쫙 펼쳤다. 은으로 만든 2개의 반지였다. 금속 공예를 청강하던 그녀가 실습 시간에 처음으로 공들여 만든 커플 반지였다. 그의 반지 안쪽엔 그녀 이름을 새겼고 그녀의 반지 안쪽엔 그의 이름을 새겼다. 네가 만들었니? 물론이지. 마음에 들어? 그럼 네가 만든 반지를, 그것도 너와 내가 똑같은 반지를 끼게 되다니 너무너무 기분 좋다. 나한테 끼워줄래? 그래. 기석은 그녀의 왼손 4번째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리라. 저기 창문을 따스하게 밝힌 사람의 집들과 저 각막한 설원, 그리고 우뚝 솟은 겨울나무들, 어슴풀에 떠있는 듯 서있는 저 산들도 증인이 돼줄 것이다. 그들이 연인의 증표를 서로 끼워준 그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단단히 끼워주었음을. 휴, 다행이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여인숙이었다. 논산의 가장 외지다고 할 수 있는 지점에 있는 낡은 여인숙 문을 두드렸을 때 주인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을 콧등 아래로 내리며 혀를 끌끌끌 찼다. 몸이 꽁꽁 얼었구먼. 방 있어. 불이 좋은 방을 내줘야겠구만.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2 사람은 연탄불로 달궈진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깔린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중앙엔 흐릿한 형광등, 비닐로 창문 바깥을 폐쇄해 버렸는지 창문 쪽에선 쉼없이 평야에서 불어오는 눈바람 소리가 깃발처럼 펄럭거렸다. 2 사람은 서로 발로 밀치며 이불 속에서 장난질을 쳤다. 몸도 녹고 마음도 여유를 찾아 한결 따스해진 것이다. 천장이 그의 키에 닿을 듯 낮고 무늬가 파란 벽지이지만 2 손을 평대는 방은 아주 훈훈하고 따뜻했다. 아마도 정식으로 구들장을 놓고 벽을 토담으로 한 뒤 그 위에 시멘트를 입혀서 그러하리라. 형광등을 껐다. 그래도 여인숙 처마 밑에 달아놓은 형광등 불빛이 창호지문 안으로 번져 들어와 방 안은 푸르스름했다. 그들은 나란히 눈을 감고 누웠다. 기석씨,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뭐? 기석씨 지금 내 사진 가지고 있지? 있지, 지갑 안에. 내 사진 그거 내가 보관하면 안 될까? 달라고? 왜? 그냥. 그런 게 어딨냐. 줬다가 뺐으면 어디에 뭐 난다고 하더라. 왜? 뜬금없이 사진은 왜 돌려달래? 아, 넌 날 잊을 건데 난 네 사진 들여다보고 못 잊을까 봐서? 응, 맞아. 정말 이유를 말해봐. 그럼 돌려줄게. 그럴까? 내 친구 말이 군에 가는 남자가 애인 사진 가지고 가면 별로 안 좋대. 뭐가? 둘이 찢어진대. 징크스라고 하더라. 별 회개한. 내가 그 많은 군대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긴 처음 듣는다. 그런 이유라면 절대로 돌려줄 수 없어. 내가 네 사진 안 들여다보면 군대 시절을 뭘로 견디냐. 그리고 애인 있는 놈 치고 지갑에 자기 애인 사진 한 장 없는 놈 요새 누가 있냐. 그런가? 그녀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려다가 소리 없이 삼켰다. 별 걱정을 다 했구만. 안심해라. 기석은 이불 밑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싸듯 거머쥐어 준 뒤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그만 자. 기석 씨부터 자. 네가 더 피곤하잖아. 오늘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차 탄 시간만 해도. 훈련병부터 자. 따라 잘 테니까.
기석이 안경을 벗어 온목으로 밀어놓고는 반듯하게 누웠다. 이불을 목 밑으로 끌어당기고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여전히 벽에 등을 기대 앉은 자세였다. 인용아, 왜 정말 늑대 한 마리 지킬 거야? 그럼. 기석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참 이상하지? 뭐가? 정말 네가 무슨 마술이라도 걸었나? 손가락 하나, 까딱 하나 못할 정도로 잠이 밀려온다. 마치 해일처럼. 그래? 왜 웃어? 너처럼 예쁜, 사랑스러운 여자인 인형이 너와 처음 밤을 보내는 거잖아. 근데 정말 나도 믿겨지지 않아. 이렇게 그냥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뭐 기석 씨 장점 아닌가? 아냐. 나도 오늘 이 밤을 얼마나 꿈꾸었는데. 그러더니 기석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코까지 골았다. 그가 완전히 잠들었다는 것을 느낀 인형은 잠시 그와 나란히 누워보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잠든 그의 흐릿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맨머리와 이마, 뒷밤에 손을 천천히 가져다 대려다가 멈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무릎을 소리나지 않게 쌓아안고 무릎 위에 자신의 턱을 얹었다. 그리고 그가 가볍게 코 고는 소리며 숨을 쉴 때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가슴과 배를 신기하고 재미나다는 표정으로 이불의 오르내림과 함께 지켜보았다. 그도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 것인가. 군대를 간다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내내 짓고 있었지만 군대보다도 제대 뒤 일까지 가늠해야 하는 한 남자의 마음을 인형은 익히 헤아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30여 분이 넘게 그의 잠자는 모습을 고요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옷을 벗었다. 그녀 자신이 그를 간절히 원했다. 하룻밤 그를 깊이 안을 수 있다면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군대 3년은커녕 평생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음이 원하는 그를 그녀 몸이 원하고 있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그를 기다리며 불렀다.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옷을 벗는 동안 그녀 그림자가 문풍지에 쓸리며 순간순간 떨었다. 달을 벗고 해를 벗는 것이리라. 광채가 어렸다. 몸이 머금은 빛과 그 빛이 머금은 마음의 향기. 그녀 손가락이 자신의 줄기와 가지를 흔들어 나뭇잎을 차곡차곡 방 한켠에 떨어뜨려 쌓듯 문풍지에 어린 그녀 그림자의 실루엣은 푸르른 고요가 침묵의 끈을 하나하나 천천히 매듭을 잡아당겨 끌어내는 것 같았다. 아름다웠다. 몸이 마음을 벗는 걸까? 아니면 마음이 몸을 벗는 걸까? 몸과 마음이 동시에 벗어 삶과 사랑을 한꺼번에 드러나게 하는 걸까? 푸르스름한 작은 방은 그녀 혼자만의 소리 없는 움직임과 떨림으로 가득 찼다. 얕은 배지장같이 얇은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나시는 눈부시게 휘었다. 마치 흰눈으로 그녀를 빚어 조각한 듯이 이제 그의 몸 가까이 가면 그의 체온으로 그의 숨결과 입술에 의해 그녀 자신은 녹아 없어질지 모른다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그녀 그림자를 파도치게 만들었다. 아주 조심스레 인형은 잠든 그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 그의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살그머니 뺨을 얹어 놓았다. 마치 사랑의 존재 위에 무한한 그리움을 얹어 놓듯이.
일순 규칙적이던 그의 호흡이 딱 멎었다. 그의 손에 그녀의 맑고도 따스한 허리가 빗어놓은 매끄러운 선 하나가 툭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난 기석 씨한테 이렇게 내 모든 것을 꺼내놓고 싶었어. 내 몸의 처음과 내 마음의 끝. 당신이 걸어오면 가장 깊고도 맑은 곳에서 내가 걸어나와 당신을 맞고 싶었어. 난 내가 키워온 순수함과 깨끗함 모두를 내 몸에 담아낸 내 마음을 당신의 입에 붓고 싶었어. 기석은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잠시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신으로 반듯하게 들어놓은 채 인형이 두 손을 뻗어 남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살포시 얹자 그의 두 눈 속 눈빛이 바람 속에 세워진 촛불처럼 일렁거렸다. 그는 방 안의 반쯤 고인 빛과 절반의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눈부신 몸을 내려다보며 머리카락부터 아주 천천히 손으로 쓸듯이 만졌다. 아, 인형의 감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손길에 바람이 묻어 있었다. 쌓인 눈 위로 부는 한 줄기 바람 같기도 했고 태양의 갈기가 꽃잎처럼 지상으로 뚝뚝 떨어져 내려다 훅 하고 더운 입김이 솟을 만큼 뜨거운 바람결이기도 했다. 기석 씨 모르지? 기석 씨 모르지? 결코 모를 거야. 만약 당신이 내 속으로 걸어 들어오면 나를 빛나게 한 세계 하나가 통째로 저물고 별 하나가 파괴된다는 것을. 하지만 난 내 안 깊이 당신이란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게 더 좋아. 당신의 눈빛으로 내 가슴 속을 밝힌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마냥 눈부셔지지. 그러니까 당신 마음을 내 안에 들여 주었으면 해. 그것이 내 욕망이라 해도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기석 씨는 이런 내 마음 이해할 거야.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할지도 몰라. 자신은 공주가 되어 닫힌 성체에 살고 그러면 수많은 왕자들이 그녀의 마음 문을 열려고 하지. 마음이 열리면 눈부신 몸도 함께 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 그녀를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여자들은 단 한 사람을 택해 굳게 닫힌 성문을 열지. 기석 씨, 그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아. 사랑이 마음과 몸이 함께 열리는 완전한 사랑도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천천히 소멸되어 가지. 그녀 이마와 콧날과 입술, 미혼의 기쁨과 슬픔이 살아 떠는 듯한 두 볼, 그리고 청아한 목의 선, 가늘고 맑은 어깨선과 한없이 손가락이 쓸리는 긴 팔과 그 끝에 달린 따스한 손바닥과 맑은 손가락들, 그녀 꿈과 그녀가 바라본 저녁 노을이 숨쉬는 듯한 그녀의 가슴, 그리고 삶의 정갈한만을 먹은 듯한 배와 귀여운 배꼽, 경쾌함이, 그리고 아직은 순수하기 그지없는 정열을 감고 있는 허리선과 엉덩이, 그리고 아주 먼 여행을 위하여 뻗어 있는 듯한 그녀의 긴 다리와 삶의 어느 길목에선가 멈춰서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며 키득거리며 재미있어 할 것 같은 꼼지락거리는 5개의 앙증스러운 발가락. 인형은 한없이 부드럽게 자신의 온몸을 만져오는 그의 손길에 점차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눈을 뜰 수도 없었다. 모래로만 만든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자신에게 오는 느낌이었다. 물방울로 만든 사람이 땅 위를 걸어 자신을 조금씩 깊게 적시는 걸음을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느 순간 아 하고 소리 없는 탄성을 질렀다. 그녀 가슴 속에서 투명한 무엇인가가 날아올라 곧장 그녀의 지려 감은 눈 속을 향해 날아왔다. 투명한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빛의 분말이 눈부시게 떨어지는 그 나비는 실크나비였다. 부하에 날개가 돋으면 오직 사랑만을 하기 위해 날아다닌다는 그 나비. 무섭고도 끔찍하게 그 실크나비는 태어날 때부터 입이 아예 없이 주둥이가 완전히 봉해진 채 태어난다고 하지 않던가. 왜 그 실크나비가 갑자기 그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위에서 눈부신 날갯짓으로 너울거리며 날아다니는 걸까? 인형은 그 실크나비가 자신의 눈 속을 날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점점의 별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다. 그러다가 한 점 바람 없는 수면처럼 그녀의 맑은 몸이 고요해지고 다시 세차한 경량이 일듯이 파들파들 떨렸다. 기석의 손도 그녀 살결과 함께 떨렸다. 내 손이 그녀의 온몸을 만지는 걸까? 내 마음이 뻗어나와 한없이 부드러운 그녀 마음을 하나하나 슬플 만큼 다정하게 만지며 인사를 하는 걸까? 어느 순간 기석은 자신의 전부를 태워버릴 듯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불길이 자그의 가슴 중심에서 화라산처럼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가지고 싶었다. 그녀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 그녀 속의 단 한 사람의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뜨거운 입술을 그녀의 촉촉하게 젖은 맑은 입술에 그가 갖다 대려 했을 때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뇌를 가르듯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소년의 얼굴이 옆으로 눕더니 마치 원반처럼 납작하게 눌러진 원형 톱날처럼 자신의 뜨거운 숨결 사이로 날아오며 단번에 뜨거운 호흡을 잘라버렸다. 흡 하고 그는 검푸른 호흡 한마디를 서늘하게 삼켰다. 누나의 숨결 지켜줄 거죠? 약속한 거죠? 소년의 표정과 말소리가 톱니바퀴처럼 자기 목 밑에서 돌아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너무나 그 울림이 강해서 그는 잠시 믿겨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이런 격정의 순간을 소년과의 약속이 서늘하게 자르고 들 수 있다고는 그 자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다. 약속은 지켜야 해요. 꼭요? 기석의 움직임이 멎자 인형은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 바로 위에 떠 있었다. 격심한 혼란을 빠르게 진압한 그의 눈망울은 맑았고 푸르렀다. 마치 노새의 눈망울이 빠진 물빛의 우물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인형은 그의 눈빛이 눈부시게 자신의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사랑해. 인형아,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멈춰진 그의 몸보다 앞서 그의 마음이 그녀 몸을 깊이 밀고 들어와 그녀 가슴 안에다가 둥지만한 집을 짓는 분주한 움직임과도 같은 떨림을. 기석은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뺨을 묻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푸르른 사랑 한 줄기가 그녀의 가슴골을 타고 흘렀다. 그의 영혼이 그대로 그녀의 맑디 맑은 가슴 수면을 뚫고 떨어지며 하얗게 퍼져내리는 느낌이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푸르스름한 방 전체가 마치 하나의 민들레꽃처럼 민들레에 홀씨 되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확 퍼져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인형은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께에 흘린 그의 눈물과 마음을 만졌다. 너무나 기뻤다. 너무나 슬펐다. 기쁨과 슬픔은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가면 하나가 된다는.
그녀는 눈물이 아직 흐르는 그의 눈가를 만지며 한 줄기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그러면서도 남자가 군대 갈 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깨진다고 했던 그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려 인형은 황급히 자신의 손을 뺨과 눈꼬리 쪽으로 가져갔다.